연예계 소식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미스코리아 진 출신 방송인 김나나 씨 결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남현 기자님, 네. 금나나 씨, 네. 미스코리아 진, 네. 하버드대 출신, 네. 굉장히 좀 이력이 화려한데, 그런데 7년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네. 알려지고 나서도 그렇지만 화제가 된 이유가 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일단 재벌가와의 결혼, 그리고 20살이 넘는 나이차가 지금 화제가 됐는데요. 어제 알려졌죠. 한 매체에 따르면 금나나가 7년 전 MDI 레저개발 윤일정 회장과 극비리의 결혼식을 올렸다며 두 사람의 나이차는 26세라고 보도가 26살 됐습니다. 차이.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금나나 씨 같은 경우는 워낙 화려하게 연예계에 활동을 잠시 했었어요. 그 하버드 대학이라는 그런 것과 그리고 당시 의대에 다닐 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색다르다. 앞으로 방송 활동을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갑자기 사라져서 좀 아쉬움을 느꼈는데요. 그렇지만 금나나 씨 같은 경우는 방송 활동만 안 했죠. 현재 굉장히 본인의 이제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로 돌아와 영양학, 질병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네. 현재는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로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네.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으로 부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강선필 대변인님. 예. 26살 차이라서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 자, 이 일반인도 26살 차이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근데 네. 좀 알려진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네, 더 네. 놀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과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조금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네.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김영건 씨도 뭐 몇 살이더라? 39세 연하. 그래서 늦둥이도 나와서 또 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여했다. 그리고, 예, 그리고 해외 보면은 뭐 브래드 피트도 지금 뭐 27살 연하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둘이서 좋아해서 뭐 둘이 사랑만 한다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없죠. 네, 저는 그래서 뭐 둘의 뭐 사랑을 응원합니다. 네. 김병민 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26살 차이. 예, 좀 차이가 많긴 하네요. 네. 금나나 씨가 한 7년 동안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잘 것도 몰랐어요. 예,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고 아무튼 재벌로 알려져 있는 경제력이 굉장히 또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아무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라고 하는 건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겠습니다만 네. 네, 뭐 그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보는 사람들마다 시선은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금나나 씨 이랬구나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요. 자, 다음은 사건 사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비계 또 비계입니다. 이건 변호사님. 비계 문제, 요즘 굉장히 전 국민적 좀 공분을 사고 있는 건데 이게 촉발된 게 이겁니다. 제주도 한 고깃집에서 비계만 가득한 삼겹살을 내놔서 뭐 일명 비계 테러 이런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어요. 공분을 넘어서서요. 비계 미투 현상까지 지금 이게 확산이 미투입니까? 되고 예.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데 이런 비양심적인 식당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조차 지금 제주도에 여행을 많이 꺼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지난달 29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맛있는 삼겹살을 시켰는데 무려 15만 원치를 시켰는데 이게 시켜보니까 다 비계였다는 거예요. 붉은색이 별로 안 보여요. 거의 98%가 비계인 이 삼겹살이 나와서 너무 화가 나서 직원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직원한테 항의를 했더니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손님 이 정도면 고기 많으신 겁니다. 이게 고기 많다고요? 예, 이렇게 직원이 답을 해서 이분이 정말 화가 나고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어딨냐, 사장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따졌더니 사장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식당 리뷰를 좀 봤더니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좀 몇 명 보이는데 제주도가 워낙 관광객 위주이기 때문에 한 번 간 고객을 이제 평생 고객이다 이렇게 안 보고 한 번 온 고객 그냥 관광객이지 않냐라고 이제 봐서 좀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지난달 29일에 올라왔는데 이번 달 1일에 또
나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다. 다른 식당에서 라면서 이 비계 미투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비계 미투.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제주도 흑돼지 비계 테러 당했다라면서 작성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제주도 비계로 이슈된 마당에 내가 겪은 일로 좀 공유를 하겠다라면서요. 네. 처음에는 비계가 너무 많아서 장어인 줄 알았다. 장어인 줄 알았다. 나왔는데 장어인 줄 알았다라는 색깔이 좀 겁니다. 비슷해가지고요. 네, 이제 하얀 비계 위주다 보니까 이거 내가 흑돼지 시켰나 장어 시켰나 헷갈릴 정도였는데 이분도 또 15만 원이란 비싼 돈을 내고 시켰는데 비계 덩어리인 고기 흑돼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부모님 환갑을 기념해서 여행을 간 거여서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내가 이의 제기를 하진 않았지만 너무 황당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15만 원치인데 이런 이제 비계 덩어리 이런 고기가 나오면서요. 이름은 네티즌들도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비계를 돈 주고 파는 게 말이 되냐? 돈 주고 비계 사 먹은 거냐? 이런 비난조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다 익으면 이제 장어가 아니라 껍데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김병민 차고 일단은 예. 얼마나 확연했습니까? 이런 거 갖고 좀 반품해달라 했더니 피해 보상도 안 해주고요. 해당 가게에서. 네. 이런 일들이 해당 가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 뉴스로 워낙 많이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 안 좋은 시선으로 굳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정말 성실하게 영업하는 자영업자 많은 분들에게 제주도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몇몇 곳들의 안 좋은 영업 행태들이 가져오는 후과가 얼마나 큰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열흘 전에 제주도를 가서 흑돼지집에 가서 네. 고기를 먹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비계가 조금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 흑돼지는 원래 비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비계가 없는 걸 원하면 삼겹살을 사주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흑돼지도 충분하게 좋은 품질의 고기들이 나오면서 성실하게 영업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뉴스를 만약에 먼저 접하고 나서 제주도를 찾았다면 애당초에 그냥 흑돼지집에는 안 가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 볼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논란이요 네. 제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거의 전국으로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결국 이 제주지사까지 뭐 사과할까요? 입장을 냈다고 해요.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언급했던 촉발이 됐던 그 29일에 올라왔던 글에 해당하는 식당 사장이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이나 이유나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좀 대응 방식이 달랐겠지만 내 직원이 그렇게 대응한 건 곧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마음을 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식당을 성실히 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약속드린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글을 올린 손님분들 다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하겠다라고 했고요. 향후 한 달 동안 이제 이 사장이 운영하는 이 해당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모든 손님들에게 오겹살 200g을 무료로 오겹살 제공. 200g? 예,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이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각종 보호시설 등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오겹살이라든지 다른 이 돼지고기를 좀 납품해드리겠다라는 약속까지 했는데요. 이 글을 보고 이 작성자는요. 이 보상 필요 없다라고 오히려 거부를 했습니다. 돈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그깟 보상 몇 푼 받겠다고 내가 이런 양심 고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거절을 했고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한 이 사장 진짜 사장 맞냐라고 또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제주지사까지 어떤 입을 열었는데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이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식문화에 대한 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리꾼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 그러면 비계를 좋아하시면은 그 제주도 분들한테는 비계를 많이 섞어서 주시고 외지인이 왔을 때는 고기를 달라. 화가 나서 육지에 있는 비계를 다 보내버리고 싶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실 이 듣는 이가 기분 나쁘면 또 그게 말을 한 사람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식당을 갔을 때 정말로 저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좀 컴플레인을 하면 저를 유별난 사람으로 만드는 식당 종업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 있은 후부터는 꼭 SNS에 후기를 보고 가는 버릇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안타까운 문화인 것 같고 어쨌든 요즘 안 그래도
이 제주도보다 일본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매우 걱정스러운데 이런 일이 더 확산되지 않아서 제주도로 많은 분들이 여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준이 있다면 뭐 어떤 고기가 얼마, 비계가 얼마라고 했다면 뭐 별일 없었을 텐데 이런 게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이 1cm 이하여야 되고 오겹살 같은 경우에는 1.5cm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지방 관리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매뉴얼이 그저 권고 사항일 뿐이라는 점에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어떤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한계점으로는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권고 사항이 좀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번 사태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민주당 원내대표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사건도 키워드로 한번 볼 텐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보시죠. 네, 이건 변호사님. 네.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온 내 자식이 방금 본 키워드처럼 식물인간으로 돌아왔다. 네.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현장은 영상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이 건장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건장한 남성이 영상을 보시면 이 여성을 안고 여성을 탁자 쪽으로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다른 여성도 함께 날아가는데요. 이 피해 여성 의식을 잃은 듯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정말 무차별하게 한 것이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도 않는 이 여성을 향해서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에 20살 피해자가 중학생 동창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갔다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서로 말다툼이 발생되었고 이 남자 동창이 가해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동창한테 당했다, 이렇게 당했다. 피해자가 나흘 만에 의식을 잃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피해자 부모님 목소리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애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는 것도 저 처음 본 거고 언덕시부터 중환자실부터 해가지고 저도 그냥 바닥에 나 주저앉아가지고 살려내라 소리밖에 안 했으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진짜. 네, 김병민 전 최고. 예. 자, 여행 간 딸이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돌아왔다.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찢어질까요? 20살 여성이라고 하면 이제 막 성인이 돼서 꿈을 펼쳐야 될 나이고 못다운 나이. 부모 입장에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마음 졸이면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키웠을 텐데 어떻게 무슨 말로 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폭력적인 사태 그리고 이 폭력으로 인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킨 일에 대한 네. 이 분명한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 무도한 일들이 사건 사고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부모들과 또 세상의 걱정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네.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처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재판부가 징역 6년 선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 반성한 태도는 있나요? 가해자는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이제 본인 우발적이요? 혐의를 우발적이었다 계획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검찰은 이 해당 남성에 대해서 중상해 혐의 적용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가요 변론 종결되고 구형량을 듣고 이 피해자 부모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언론에 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엄벌탕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은 변론을 제기해서 구형량을 징역 8년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네. 굉장히 재질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